최소영 평론가,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욕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민주적인 가치 체계가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부딪힌 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궤변이죠, 한마디로. 저건 지식인의 곡학 아세 중에 가장 최악의 곡학 아세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삶이 힘들면 다 욕합니까? 아니, 서민 대중과 저는 우리 중산층 모든 사람들 욕보이는 말이에요. 힘들수록 서로 배려하고 공유하고 가난해져. 가족 공동체라는 거는 힘들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욕이 나온다고요? 저분이 저런 말만 한 건 아니에요. 또 뭐라 했냐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이 형수욕설을 가지고 하이데거의 이론을 소환하면서 성숙해가는 상황이고 존재의 경험이라는 뭐 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독일 철학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배타적 충성심이 너무 돋보여서 인사혁신을 하러 왔는지 이재명 대통령 찬양을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의 생사 여탈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인사의 모든 것을 하는 그 분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하나만 해와 달을 쳐다보듯이 저렇게 하는 게 과연 공직사회 기강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하늘이 낸 인물이다. 5년만 해서도 안 된다. 과잉 아닌가요? 저는 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고 뜻을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청에 임명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과거의 발언입니다만 4년 전, 3년 전 발언들이 소환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충성심도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모시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역시 지금 아무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에 입문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라 하더라도 좀 다소 좀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될 만한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이 형수 욕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시점상으로는 다릅니다. 지금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좀 전에 나왔던 그 얘기는 한 3, 4년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이렇게 이 시점이 지난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가 회자되고 소환되는 이런 방식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용인술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어떤 공무원의 인사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공직자의 어떤 처신 이런 부분에까지 도마에 올라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할 부분은 이제부터는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공직에 임용된 이후에 지금 한 발언들이 아니라 공직에 임용되기 이전 한참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인의 신분에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까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일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더 진실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광진 대변인 보면 여러 사람을 거론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야기도 있고 뭐 정성호, 윤호중, 구윤철 다 이번에 장관으로 대신 어떻게 보면 또 친명계 또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공격한 거는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한 평가로 돌아서는데 물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뭐 강훈식 비서실장 이런 분은 지금 현 정부의 또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만 그때 당시에 했었던 발언 하나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레드팀 역할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12석이라는 비례의석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몸값, 위상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혹여라도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는 다시 조국 전 대표를 굉장히 폄하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난사 수준의 망언들을 해냈던 겁니다. 예. 저는 지금 75만 공무원의 인사, 교육, 상벌 이런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요하는 자리거든요. 예. 공무원은 지금 정당 활동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혁신처장은 저렇게 정치적 발언하고 있다면 그게 적격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분이 1956년생, 그러니까 70세죠. 하지만 인사 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근무했고 교보생명에서 부사장까지 했었고요. 전 좀 은퇴한 지 좀 되신 분이죠. 전문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 여당 내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것이죠. 성추행 부의장. 예. 일단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다.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지켜봐 달라. 하지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논평인가 보다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1시간 반 뒤에 이거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원내 대변인이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그러니까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 최초의 발언도 사퇴는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실의 뭐 임명권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톤 조절에 있어서 당이 정식적으로 뭔가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기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걸 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에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지금 그 최동석 인사처장 혁신처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물밑으로 당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저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근데 저 말 부적절한 언행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이 당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 처장이 충분히 사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지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 그냥 내가 SNS에 사과를 올렸다라는 글로 가름했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 당신이 왜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발언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게 후회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을 하는지 구구절절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거의 난사에 가까운 비판들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문 진영에서 매우 불쾌할 수 있거든요. 지금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고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분열의 메시지,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최 처장이 빨리 그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공식 입장, 사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히고 그거 이후에 뭐 민심의 여론을 좀 봐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사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임명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갈지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 또 최동석 논란까지 도대체 누가 인사를 하고 있길래 이런 잡음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남 라인이 뭐 약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 그다음에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성남 라인이죠.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검찰 라인으로 깔았던 고기입니다. 성남 라인도 실세는 김현지 총무 비서관이더라고요. 실세 중에 실세고 얼굴 없는 실세고 그래서 요새는 만사 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하고 싶으면 그쪽을 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바닥에서 많이 돌더라고요. 네, 만사 형통이란 말은 들어봤어. 만사 현통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김진욱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뭐 최동석 발언 논란 입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고 얼버무리고 사실 있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밀고
가는 건가요? 현재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경질을 해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더 그런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했던 많은 그 언행들과 대비돼서 본인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 생활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부터 어떻게 혁신처장의 역할을 해내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논란 짚어봤고요.